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조치와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달 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지금 몇 가지 남아 있는 이 방역 규제 해제를 이제 검토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온 건지 오늘 발표된 그 확진자 숫자를 보면 여전히 이제 10,000명은 넘거든요. 10,000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이제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또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좀 풀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뭐 검사에 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확진자 수 10,000명에 하루 10명 이상의 이제 사망자분이 나오고 계시는 상황에서 뭐 안정적이다 얘기를 하긴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요. 예. 다만 이제 작년 12월에 정점을 찍은 그 코로나19 7차 유행은 뭐 완연한 안정세에 접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유행을 비추어 보면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또 유행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결국 과거의 유행에 비추어서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이제 되짚어봐야 되는데 5, 6, 7차 유행을 보면 보통 정점을 찍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유행에 의한 그런 일시적 집단 면역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유행이 새롭게 시작되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 4월이 되면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보통 이제 가을철 전후로 이제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이 12월하고 3, 4월 특히 독감이 그렇던데요. 이제 그렇게 유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학교 개학과 그 학교의 그 운영 시간과 이제 맞물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3, 4월에 이제 지금 이제 오늘부터 개학을 했는데 개학 이후에 이제 그 교실과 이제 회사에서의 그런 집단 발병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7차 유행의 자연 면역 감소의 상황들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8차 유행이 촉발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시기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면 해제까지 갈 때까지 뭐 로드맵을 이제 정부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중요한 잣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과거 이제 전 세계 팬데믹이 오면서 전 세계가 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뭐 백신 접종, 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결국 이제 3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건 아니고 예. 이제 결국은 우리와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 뭐 풍토병은 아니지만 풍토병화 돼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방역 당국에서 이제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공존을 하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존을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갖고 있는 정책이 지금 3개가 남아 있거든요. 하나가 확진자 7일 격리, 그다음에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백신 접종 정책 요 3가지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백신 접종 정책 이외에는 단기적인 그런 효과들만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인데 지금 과거를 되짚어 보시면 작년 9월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어떤 정책의 변화는 그 다음 유행을 겪어봐야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이번 7차 유행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실내 마스크의 의무화에서 이제 일부 권고화로 바꾼 이 영향은 아마도 올지도 모르겠는 이 3, 4월에 이 8차 유행을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걸 확인을 하면서 예. 이제 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런 정책 변경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백신 접종 정책과 이제 그 확진자 경우 의무 정책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계약과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이제 추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기존에는 이제 확진자 숫자라든가 이 위중증 환자 수라든가 뭐 사망자 숫자, 뭐 치명률 그리고 뭐 의료 이 대응의 어떤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됐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독감이나 감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절마다 이제 앓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병과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그 기준이 뭔지 이제 좀 궁금한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뭐 약화됐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이제 결국은 이제 풍토병과 풍토병화가 조금 다른데요. 예. 결국 풍토병은 재생산지수 1에 그런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을 풍토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열대 지역의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것들이 이제 풍토병이고요. 이제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유행과 소강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유행병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가 3년을 지켜보면서 보니까 독감처럼 그냥 한철 유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1년에 막 두세 번도 유행을 하고 소강 상태 때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행병처럼 그때 딱 반짝 대응하고 말 것이 아니라 상시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유행병이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무슨 팬데믹처럼 막 계속 사회적 거리 두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 흡수해서 그걸 갖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걸 올해 말까지 지금 정부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담 병상도 이제 그런 개별 병원에서 해결 가능한 그런 병상들로 이행하는 과정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백신과 마스크 착용 정책을 이렇게 피해 최소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피해 최소화라는 거는 위중증과 사망 이런 부분들을 낮추는 그런 견지에서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정책 변동을 일상 체계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는가, 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제 여기에 감염된다면은 이 확진됐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감보다 훨씬 더 독하다든가 아니면 뭐 열도 나고 몸살도 아주 심하게 앓고 그러다가 이제 낫고 후유증도 이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변한 건 아니지만 뭐 의료 대응 여건이라든가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뭐 면역력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좀 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왔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기준점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7일 격리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제 축소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정부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축소한 데도 있고 해제한 데도 있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나라도 좀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제 3일이나 5일로 축소를 하게 되면, 사실 정부에서 3일입니다, 5일입니다 하면 그 이상은 사실 쉬기도 어렵고 예.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도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3일이나 5일째에는 바이러스 배출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제 3일, 5일째 격리 해제자들로 인한 그런 학교나 회사에서 유행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 마스크도 의무였다가 권고로 바꾸고 이제 자율화를 가겠다는 그런 이제 단계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도 이게 팬데믹처럼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거고, 7일을 다른 감염병과 같이 이거 이제 권고로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7일은 그대로 두고 권고로 바꾸고, 그러니까 7일 격리를 권고로 바꾸고, 필요한 사람은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의 병가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그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3일이나 5일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가 특이하게도 지금 요양병원과 같은 이런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무격리 해제 정책이 조금 다르게 적용돼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핀셋 비슷하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화한 부분을 냅두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4월 말 5월 초쯤 해서 이제 전면 해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리 해제에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권고 수준에서 뭐 그것이 7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격리를 이제 권고하는 수준에서 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많은 그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아프면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그 직장마다 좀 사정이 다를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가 정부가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바쁘고 작업량도 많으니까 나와서 되도록 일해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계속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개정 문제인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7일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필요한 사람들은 회사마다 이제 병가 정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병가 처리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그런 권유하는 그런 것들을 해놔야지만, 사실 3일에서 5일로 줄이게 되게 되면 3일에서 5일 이상 회사에서 무슨 병가를 주거나 휴가를 내는데 사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일 그 의무 격리를 이제 권고로 바꾸고 그 병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율을 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그런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좀 별도의 정책들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위험 시설에서는 좀 차별화해서 선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응 수준이요, 2급 감염병이 이제 4급 감염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더 이상 뭐 24시간 내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제 의무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확진자 전체에 대한 이제 집계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뭐 정부의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그 수준도 좀 상당히 좀 완화되는 셈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어보면은 해제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그러면은 직장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할 것이고, 접촉이 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이제 늘어날 경우에 정부에서는 이제 이미 모니터링을 이제 중단한 상태고, 전수조사 성격의 이제 모니터링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법정 감염병의 등급 조정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팬데믹으로 이걸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상 의료 체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들이고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방역 목적으로 필요한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뭐 이게 4급으로 바뀌더라도 표본 감시를 하고, 사실 그 지금의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보다 훨씬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가 훨씬 더 굉장히 집계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 그런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유행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또 다시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가더라도 위중증과 좀 더 이제 중한 신분들의 모니터링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군요. 자,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하던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치료비라든가 뭐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몸도 아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인 고통도 함께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것이 심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법정 감염병의 등급이 조정이 되고 뭐 이게 무슨 뭐 풍토병화 되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네. 뭐 독감 백신 고위험군들 정부에서 백신 비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그런 위중증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그 등급 조정과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부분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해서 또 어떤 유행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예산 편성들은 정부가 충분히 대응을 만들어서 좀 대응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이 남아 있는 이제 규제를, 방역 규제를 이제 전면 해제할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오늘은 이제 혹시 우리가 만에 하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게 없는지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공존하는 그런 그 단계로 좀 더 넘어가고 일상화 단계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올해 안이 아니고 빠르면 한 봄에도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네, 정부의 이제 이 발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